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행정심판제도 쪽입니다. 자, 19페이지 행정심판 일반 쪽이에요. 자, 행정심판 일반에서는 이제 행정심판 전치,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행정기본법의 내용, 혹은 우리 행정법 일반원칙, 뭐 조리, 예, 그 내용으로 이제 비례원칙하고 행정은 자기구속 원칙, 그리고 신뢰보 원칙, 요거. 그리고 이 지금 요 네 가지 요거, 예, 심판 전치나 비례, 그리고 자기구속, 신뢰보, 요건 사례 논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뭐 쓰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간접적으로 이걸 쓰라고 어떤 좀 숨겨서 낼 수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건 알아서 이제 찾아가지고 써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행정심판법도 이게 이제 그 사례 논점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심판법의 뭐 중요 내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 좀 쓰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이것도 좀 이제 심판법 내용인데 좀 이제 숨겨가지고 그걸 좀 찾아가지고 쓰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판법은 제가 이제 행정심판의 대상, 예, 그리고 종류, 뭐 여기도 이제 사례 문제 내면서 이제 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해가지고 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해놓고 뭐 행정심판의 종류에 관한 설명하라,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내면 뭐 의 특징 요거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청구인 적격, 그리고 지휘승계, 요건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따로따로 하되 문제가 나오면 같이 쓰라고 하면 같이 써야지 뭐. 그리고 참가제도, 참가에 관련된 거. 예. 그리고 그 우리 그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관련해서 한번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해가지고 또 이제 쓰라 이렇게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청구 절차, 예. 청구 절차 쪽은 여기는 요 지금 청구서 제출을 어디에 하느냐, 그리고 이제 청구서를 제출받은 기관이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그 심판법이 이제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교재 내용에 조금 더 보충할 겁니다. 예. 목차는 뭐 이 목차인데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요. 청구 기간, 예. 청구 변경, 그리고 집행정지, 임시처분, 그리고 심리, 예. 그리고 심리 관련해서 그 이제 보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보정은 이제 심리를 하면서 이제 이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정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좀 추가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재결, 그리고 그 이제 인용 재결을 받으려고 우리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행정심판의 종류 및 그에 따른 그 인용 재결, 요거 이제 설명하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재결의 효력, 그리고 재결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속력이죠. 예. 그리고 이제 요 기속력의 내용에서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인용 재결이냐, 그러니까 어떤 심판 청구에 대한 인용 재결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의무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반복금지 의무가 있는 인용 재결이 있고, 재처분 의무가 있는 인용 재결이 있고, 그리고 결과제 의무가 있는 인용 재결이 있고 그러는 겁니다.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재처분 의무 관련해서 이제 안 했을 때 그에 따른 이제 그 행정심판위원회 조치. 예. 자, 그래서 요까지. 예. 그러니까 요 지금 행정심판 일반 쪽이라든가 이제 행정심판법의 내용은 이 사례 논점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약술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약술로도. 예. 그 행정사법에서 약술을 안 내면 뭐 심판법 아니면 특별행정심판 쪽에서 약술을 내겠죠. 예. 그래서 약술로 나오는 경우도 좀 대비를 해야 돼요. 이래 때는 행정사법에서 문제가 안 나왔었거든요. 이래 때는. 그래서 행정심판법에서 그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직원 등의 재척기 피해피, 요게 이제 약술로 출제됐었습니다. 예. 자, 교재 보시죠. 네, 19페이지입니다. 심판 전치예요. 우리 행정심판의 대상은, 예, 처분이나 부작유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이 처분에 대해서 심판 청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행정사 업무를 지금 9년차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작위에 대해서 심판 청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처분이 이제 적극적 처분, 그리고 소극적 처분, 이렇게 이제 나뉘죠. 그리고 이 소극적 처분을 이제 거부 처분이라고 그럽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처분의 불복에서 이제 바로 행정소송으로, 예, 행정소송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소송하기 전에 행정 심판을 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처분의 불복에서 그 어떤 권리구제를 받는데 행정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는 걸 원칙으로 한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심판은 소송의 전심 절차로서 할 수 있다. 즉 행정심판은 의무적이 원칙이다. 근데 일정한 처분의 경우는요, 그 불복을 바로 행정소송으로 못 해요. 심판을 꼭 거치고 나서 그 기각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필요적 심판 전치를 취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심판 전치는 소송 전에 하는 게 심판이잖아요. 심판 전치 그래. 그래서 의무적이 원칙인데 필요적 심판 전치를 취하는 처분이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세 가지만 좀 외우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징계처분, 그리고 과태처분, 그리고 운전면허 행정처분. 예. 그래서 더 있어요. 예. 더 있는데 세 가지만 여기다가 외워. 예. 그래서 일단 심판 전치라는 게 소송 앞서서 심판하는 거다.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심판 전치에 자 쓰라 그러면 의 써주고 심판 전치가 뭔지, 그리고 의무적 심판 전치 이게 원칙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써주고 필요적 심판 전치, 그리고 그 내용하고 필요적 심판 전치 적용을 받는 처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적 심판 전치 완화. 예. 이게 지금 여기 관련된 내용이 지금 행정소송법 법 조문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이게 우리 그 행사 실무법이 행정심판법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심판 제도거든요. 심판 제도. 심판 제도니까 심판법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리고 소송법의 내용에서도 예, 심판 관련된 내용은 심판 제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 그 행사 실무법의 그 이제 뭐 출제 영역, 예, 출제 범위를 보면 행정사법, 행정심판법, 비송사건 절차법 이러지 않아요. 예, 행정심판 제도 이래, 제도. 그래서 그 심판 전치도 심판 제도에는 속한다. 알아두시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예, 심판 전치란 사인이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행정청에 대해 먼저 심판 제기를 통해 처분의 시정을 구하고 그 시정에 불복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심판 전치는 의무적이 원칙이다. 이 정도 이제 써주고, 의무적 심판 전치. 행정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예, 제기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안 하고 바로 이제 소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처분이다. 예.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다. 예. 이런 경우는 바로 소송 못 해요. 예. 바로 소송하면 법원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치 요건 구비하지 않았으니까 각하합니다. 이게 소송 요건 구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거치고 나서 소송해야 돼. 예. 근데 영업정지 처분은 어쩔까요? 예. 이거 말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한다. 예. 그러면 바로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심판 안 거치고. 이건 의무적이니까. 근데 영업정지 한번 써볼까? 그러니까 어떤 이제 영업정지 처분 받은 사람이 이제 행정사한테 와가지고 예, 이거 어떻게 구제 좀 해달라. 예, 그러면 이제 행정사 입장에서는 예, 심판을 안 하고 소송할 수 있는데 그래도 심판해라. 심판해라. 그리고 요 심판에서 기각이 되면 그때 소송해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변호사한테 사건 그대로 넘겨줄 거예요. 예. 근데 이 그 영업정지 처분 받은 사람이 이제 변호사한테 가면 변호사들은요, 아이 심판해갖고 아무 소용 없다. 바로 소송하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예. 변호사들은 그래.
근데 저한테 오면은요, 여기를 꼭 하게 해야죠. 여기를. 예.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기각이 되면은 이제 변호사 뭐 소개를 해주거나 변호사하고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예, 이쪽을 좀 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예. 그럼 이제 그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 심판이 어떤 실익이 있느냐? 예. 그럼 이렇게 말해주면 돼. 예. 심판에 있어서는 위법 부당을 주장할 수 있는데 반하여 소송에 있어서는 위법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이다. 이것만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심판은 여기까지 할 수 있다. 예. 자, 그리고 여기는 예, 비용 안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인지대 송달료 말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는 비용이 들어간다. 30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30만 원 들어간다. 예. 그리고 우리는 100만 원이면 해주는데 변호사들 500만 원 받더라. 할락합니다. 예. 자, 어쨌건 의무적 심판연치 그런 거, 필요적 심판연치 내용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도로교통법 여기 있어. 예, 도로교통법. 여기는 뭐예요? 국가공무원법이겠죠? 여기는 국세기본법. 예. 그러니까 이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국세기본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에 심판 안 거치면 소송 못 한다. 이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있다. 예. 그러면 반드시 행정심판 제기를 거쳐야만 소송 제기 준말입니다. 소송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필요적 심판연체의 적용을 받는 저 부분 해가지고 정리하시고. 자, 완화. 심판 제기는 하되 제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또 심판 제기조차 요하지 않는 경우. 제가 거기 그 중요 문자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지중 규정 해놓고 여기는 기변자를 해놨는데 뭐 이런 이제 중요 문자 가지고 좀 외우세요. 자, 먼저 지중 규정 봐봐. 심판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예. 그래서 우리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에서 재결을 해야 되죠. 예. 그리고 이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60일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이때는 집행 정지를 할 수 있어요. 직권 또는 신청으로. 예. 근데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 안 했어. 또 집행정지 신청도 안 했어. 그러니까 집행정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때는 제기는 하되 재결은 안 거치고 바로 이제 소송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여기는 2번은 그 집행정지와 관련된다 알아두시고, 3번 법령의 규정에 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데, 또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그래서 지중규정 이렇게 해오시고, 심판 제기조차 요하지 않는 경우. 예. 자, 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 이건 기이변잘 그랬죠. 동종 사건에 관해 이미 행정심판 기각 결정이 있는데, 예. 왜 기각 재결이라고 안 하냐? 예. 그 우리 여기 그 일반 행정심판에 있어서는요. 일반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이건 이제 재결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특별행정심판도 이거 행정심판입니다. 근데 여기는 재결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결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뭐 거기 이제 기각 결정 그랬다 해가지고 뭐 재결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법조문이 그러니까. 자, 다음에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때. 자, 그러니까 이죠. 이미니까. 그리고 3번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 종결 후 소송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심은 1심, 2심을 사실심이라고 그러는데요. 1심 생각해요. 그러니까 1심 그 변론 종결하고 보니까 행정처에서 보니까 이거 인용될 것 같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처분 변경을 해버린 경우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4번 처분을 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이건 오고지한 경우죠. 예. 자, 그래서 기이변 오 그러면 좀 더 이상해. 없어. 이렇게 오고지가 맞는데, 그래서 기변잘 잘못 알렸다. 기변잘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자, 다음에 이제 행정법 일반 원칙 쪽입니다. 자,
자, 행정법 일반 원칙으로서 이제 비례 원칙, 그리고 행정은 자기구속 원칙, 그리고 신뢰보 원칙. 자, 요건 이제 사례 논점으로 사례 문제가 나오면서 논점으로 쓰라갈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명시할 수 있고 뭐 이제 숨겨서 논점 파악해서 쓰라갈 수 있고 그래요. 자, 이 신뢰보 원칙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해 때 뭐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뭐 심판 청구했다. 뭐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예간에 논하라. 이 문제가 나왔는데 뭐 표현한 거지 뭐 신뢰보 원칙 쓰라고. 근데 그렇게 나오면 또 이제 수험생들은 이거 함정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상한 걸로 가는 게 있는데 함정 아닙니다. 써줘야 돼. 그리고 요게 8회 때인가 나왔는가? 8회 때인가? 여기는 이제 뭐 비례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어떤 제기를 해야 하는가? 뭐 이제 비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뭐 판단하는 경우 어떤 제기를 해야 하는가? 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쓰라고 나왔고 요것도 쓰라고 나왔죠. 근데 요건 40점짜리로 나왔었고 요건 20점짜리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심판 청구를 많이 해봤는데요. 한 90% 정도, 청구서의 한 90% 정도는요, 이 처분이 유법부당한 이유를 쓰는데 비례원칙 위반이다 들어갑니다. 이게 한 90% 이게. 자, 그리고 뭐 이쪽은 한 5%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5%라 가자. 그리고 이쪽도 한 5% 정도. 그래서 이제 심판 청구서에 처분이 유법부당한 이유를 이제 잘 써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사실 상문법 위반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근데 이제 뭐 꼬투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상문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처분은 근거가 되는 법률, 또 이제 관계 법률, 요거 위반이다. 써주는데 거의 없어. 그래서 이런 이제 비례 원칙이라든가 뭐 자기구속, 신뢰보 원칙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청구서에다가 좀 써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비례 원칙을 내용을 이제 뭐 다 써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비례 원칙이 어떤 건데 요걸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써줍니다. 이런 목차 잡고 쓰면 되겠어 청구서에다가.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의 쪽을 좀 써주죠. 의 쪽을 청구서에다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쓰라 그러면 목차 잡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의 들어가야 되겠죠. 의. 그리고 여기는 요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용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용으로. 근데 여기는 이제 요건, 여기도 이제 요건. 그리고 그 이제 위반한 경우 효과, 위반 시 효과.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 많이 했잖아. 적필상삼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제동선 해가지고 여기는 제가 선신조 인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비례원칙. 행정 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구체적인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당의 실현 목적 사이에 합리적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내용 적필상삼 그랬죠. 적합성. 행정기관이 취한 수단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필요성.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적합한 선택 가능한 다수 수단 중에서 개인이나 공중에 가장 적은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상당성. 행정작용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적합하고 최소한의 침해를 주는 수단이라고 해도 추구하는 행정 목적과 침해되는 이익 사이에 상당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자, 그리고 3원칙 관계 같이 써줘야 돼, 이거. 적필상만 쫙 쓰고 끝내려고 하지 말아요. 3원칙 관계 써줘야 돼. 자,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원칙은 단계 구조를 이루고 있다. 즉,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필요한 수단 중에서도 상당성 있는 수단만이 선택돼야 한다. 그래야 적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위반했다. 그러면 위법이다. 간단하죠. 자, 넘어갑니다. 자기구속. 행정청이 동종사안에 있어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이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적용 요건으로 제동선. 자, 먼저 재량행위 영역일 거. 기속행위의 경우 이미 행정은 법규정에 구속되기 때문에 자기구속 원칙은 행정의 재량 영역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리고 동종사안일 거. 선례의 사안과 상대방에 대한 사안이 법적 의미에서 동종으로 취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기구속 원칙은 동일한 행정청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 경우 상급 행정청과 하급 행정청은 동일한 행정청으로 본다. 예. 그리고 선례가 존재할 거.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 동종사안에 대하여 행정 관행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데 이제 처분하고 행정행위 예. 뭐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공부하시라 그랬죠 제가. 예. 자, 법에 따라서 뭐 처분하겠고 또 행정규칙에 따라 처분을 하겠죠 이게. 예. 자, 그리고 이 행정규칙은 일단 법규가 아니죠. 법규가 아닙니다. 예. 이건 법은 당연히 법규고. 자, 근데 행정규칙이요. 예. 행정의 자기 구속 원칙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게 법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구속 원칙이 이 행정규칙을 법규로 만드는 어떤 다리 역할 그런 경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거 알아둬. 행정규칙은 법규 아닌데 자기 구속 원칙을 매개로 해가지고 법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예. 자, 그리고 예. 그리고 위반의 효과. 여기도 뭐 유법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예. 자, 그리고 이제 신뢰보 원칙.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 그러니까 의의는 이건 정확히 좀 외우세요. 이거. 예. 자, 그리고 이제 요건 선신조인권 이렇게 해놨어요. 중목차 잡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 중목차 잡고 예, 안 넘어가. 자기구속 원칙은 요거고요. 여기를 중목차 잡고 그 요건 하나하나를 분석하게 되면요 양이 엄청나요. 양이 이게. 그래서 그냥 선신조인권 그 이제 내용으로만 좀 써줘도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선신 이렇게죠. 그리고 신뢰에 기초하는 개인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선신조. 그리고 4번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와 개인의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인. 그리고 5번 행정기관이 선행 조치에 반하는 후행행위를 하여 이를 신뢰한 개인의 권익이 침해돼야 한다. 그러니까 권, 선신조, 인권 이렇게. 예. 이것만 잘 써도 돼요. 예. 자, 위반의 효과 유법이다 하면 되겠고. 예. 그래서 요 그 세 가지 행정기본법의 내용 또는 행정법 일반 원칙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예. 자, 다음에 행정심판법으로 가가지고 행정심판 대상입니다. 자, 우리 이제 행정심판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네. 그래서 각 개별법에 따른 행정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여기를 일반 행정심판 이렇게 하고요.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에 따른 행정심판. 예. 그걸 이제 특별행정심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특별행정심판. 예. 근데 이 개별법에 무슨 행정심판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예. 특별행정심판 이런 표현이 안 나와 이게. 예. 뭐라고 나오냐면 예. 뭐 소청심사다. 그리고 뭐 심판청구다. 이의신청이다. 예.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청심사, 뭐 심판청구, 뭐 이의신청 이런 거 할 수 있다. 예. 개별법에. 그러면 이런 게 이게 특별행정심판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특별행정심판은 대상인데, 자 일반 행정심판으로 심판 청구했다. 이러면 각하합니다. 이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거. 예. 여기 일반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건. 그래서 대상 적격 없다 그래서 각하해 버리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행정심판의 대상 그러면 예. 처분이나 부작위 이렇게 말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대상인지 설명하라 그러면 이 처분 부작위 요것만 설명하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개괄주의부터 써주고 개괄주의에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읽어보면 요 내용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제 행정청 의의 정도는 좀 써주고, 그리고 처분 부작위, 처분 쪽을 잘 써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이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는데 대상이 아닌 경우,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니면 당연히 대상은 아닌 거고. 예. 자, 그래서 목차를 개행처부아 이렇게 잡아요. 자, 먼저 개괄주의. 심판법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괄주의를 지탱하고 있다. 예. 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 각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 예. 그러면 일반 행정심판 청구 못한다. 즉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못한다. 예. 대상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이때는 이제 개별법에 따른 행정심판, 특별 행정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은 처분 부작위 되는데 이 개별법에 따른 처분 부작위는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행정청,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행정심판법의 용어정의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행정청의 정의가 나오고요. 그리고 처분의 정의가 나오고, 그리고 뭐 재결의 정의가 나오고 이렇게 정의가 나옵니다. 이게 용어 정의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일단 그대로 외우세요. 예. 다음에 처분. 1번은 그 이제 심판법에 나와 있는 그 용어 정의에 나오는 그 처분 개념이고, 2번은 대법원 판례한 처분 개념이고, 3번은 대법원 판례한 거부 처분의 요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2번, 3번은 이거 판례입니다, 사실. 예. 1번은 심판법 조문이고.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제 사례 문제에 있어가지고 어떤 이제 이 처분 개념을 써야 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례 문제에 있어가지고. 예. 그러면 적극적 처분이다. 예. 그러면 1번, 2번만 써주면 될 거예요. 1번, 2번만. 근데 소극적 처분이다. 그러면 차라리 2번 빼고 1번, 3번으로 가져야 돼요. 1번, 3번으로. 2번까지 써주면 더 좋고. 예. 그래서 일단 여기 제가 해놓은 거 1번, 2번, 3번 예. 다 외워두시고. 예. 자, 거부 처분 쪽으로 해가지고 사례 문제가 나왔다. 예. 그러면 2번을 빼고 그냥 1번, 3번 쪽으로. 써면 더 좋지 뭐 이건. 이거 푼 게 이건데 뭐. 예. 근데 이제 시간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3번 안 쓰려고 하지 말라고요. 거부 처분이면. 거부 처분 요거 꼭 써줘야 되거든. 예. 자, 먼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 예. 이건 다 외웠죠. 2번이 잘 안 외워져. 2번이. 대부분 판례입니다. 근데 1번 푼 거예요. 예. 참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좀 두 번째 줄을 좀 빼버리면은요. 예.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예.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해도 뭐 예. 점수 줄 거 여기다가 이제 배점 뭐 2점 해놨다. 그러면 1점을 주겠죠. 그렇게 해도 예. 그래서 일단은 예. 여기 잘 안 외워질라. 예. 그래서 일단 다 외워보려고 노력하시고요. 예. 자, 그리고 거부 처분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일 거, 그리고 거부 행위가 신청 있는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거, 또 신청에 대한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있을 것. 예. 그러니까 요거 이제 세 가지 그대로 이제 외우세요. 예. 그래서 거부 처분은 요건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예. 이게 부작위입니다. 제가 그 심판을 많이 해봤는데요. 예. 요 부작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적극적 처분, 예. 소극적 처분 뭐 다 해가지고 예. 심판은 많이 해봤습니다. 다음에 대상 아닌 경우. 대상 아닌 경우 두 가지만 해놨는데 왜 두 가지만 했냐면 이게 심판법 법조문이거든요, 이건. 예. 근데 뭐 이제 다른 법까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건 기본서 보시고요. 이 두 가지는 외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다. 참 이것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말 쓰기가 좀 어려워. 그럼 원칙적으로 이러면 되잖아. 원칙적으로. 예. 그래서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다. 뭐 제기나 청구나 아니에요. 자, 그리고 2번 행정심판 청구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이 재결에 대해서 심판 청구 못합니다. 예. 재결도 처분성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일단 그렇게 두 가지는 꼭 외우시고. 예. 자, 다음에 이제 종류. 예. 자, 행정심판 종류 설명하라 그러면 뭐 취소심판, 무효등학심판, 의무형심판 요거 이제 이렇게 하는데 도입 부분에 행정심판 의의는 들어가줘야 되겠죠. 도입 부분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이 종류에 취소, 무효등 확인, 의무형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주고 이제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 심판, 의무형심판 의 특징 요것만. 예. 그래서 여기 특징은요. 예. 자. 취소심판, 예. 무효등학심판, 의무형심판. 예. 특징은 청구기간 제한을 받느냐, 그리고 집행정지가 인정이 되느냐, 그리고 재결 중에 사정재결이라고 있는데 사정재결이 뭐예요? 심판 청구가 이유 있어. 청구를 인용을 해야 하나, 인용을 하게 되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 했을 때 기각하는 재결이 사정재결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이제 특징 잡아주면 돼요. 특징은. 예. 그래서 취소심판은 이거 다 되는 거거든요. 예. 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내에 청구해야 돼요. 예. 근데 이 취소심판 청구하려다가 보니까 기간 지나버렸네 이게. 그러면 좀 무효등 확인심판, 즉 무효확인심판으로 가버리면 되거든요. 왜? 기간 제한 안 받거든요. 이건. 예. 기간 제한 안 받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예. 자, 그리고 무효등 확인심판에서는 여기는 이제 그 처분은 효력 유무 전제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정지는 인정이 돼요. 이거. 그리고 사정재결 인정 안 됩니다. 예. 자, 의무형 심판 같은 경우는 청구기한 제한을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어요. 거부 처분에 불복해서 심판 청구한다. 뭐 거부 처분이니까 처분이 있었어. 예. 그래서 여기는 90일, 180일 제한 받습니다. 근데 부작위 안 받아요. 예. 자, 그리고 요건 집행정지 인정 안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사정재결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기에 이제 특징을 뽑아내면 돼요. 의 정확히 외워둬야죠. 예. 의도 못 외우면 뭐 문제 있지. 예. 자, 그래서 의 쓰고 특징 쓰고. 예. 자, 그래서 의는 취소심판, 행정청의 유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다. 그러니까 취소심판이니까 취소만 쓰려고 하지 마라. 변경까지 같이 넣어줘야 돼. 취소, 변경까지. 예. 자, 그리고 이제 무효등학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그러니까 효력 유무가 무효, 유효, 실효, 존재 여부는 존재, 부존재. 그러니까 요 무효등 했을 때는 5가지가 들어가요. 5가지가. 예. 무효, 유효, 실효, 존재, 부존재. 자, 의무형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유법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그러니까 의무형심판은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형심판이 있고 부작위에 대한 의무형심판이 있는 겁니다. 여기. 예. 근데 거부 처분 쪽을 보자고요. 자, 어떤 이제 사례 문제로 이제 어떤 이제 거부 처분이 나왔어. 예, 거부 처분. 예. 자, 외국인이 어떤 이제 체류기간 연장이라든가 체류자의 변경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체류기간 연장 신청 불허, 체류기간 변경 신청 불허, 예, 이 결정, 이게 처분입니다. 이게 나왔다고 쳐봐. 그럼 이게 이제 거부 처분입니다. 예. 실제 사례에 요 체류 불허 결정 사례가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불복하고자 한다. 자, 그럼 거부 처분의 불복입니다. 예. 자,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 종류에 관하여 설명하라. 이렇게 이제 20점짜리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요. 예. 그러면 여기는요, 예. 자,
이게 거부처분이고 여기에 불복은 취소 심판할 수도 있고 무효 등 확인 심판할 수도 있고 의무형 심판할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예. 거부처분은 다 가능합니다. 이거. 예. 그래서 이 심판이 다 돼. 그러면 이 종류 이대로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대로 써줘야지. 의 특징 쫙 써야지. 의만 쓸 거예요. 의만. 예. 특징까지 써줘야 되는 거예요. 예. 다 됩니다. 이거. 예. 이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살해 나왔다. 예. 자, 그러면 불허결정이다. 그러면 불허결정이 이게 거부처분인지도 모르면 깝깝하지 이거. 그렇잖아. 이거 거부처분이거든 이게. 그래서 이게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 쓰고 특징 쓰고 다 써줘야 돼. 예. 자, 넘어가시고요. 예. 자, 다음에 청구인 적격입니다. 예. 자, 우리 행정심판 당사자는 예, 청구인하고 피청구인이야. 피청구인. 그러니까 심판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방으로 해가지고 청구하는 겁니다. 어디에? 행정심판위원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행정심판 기관이라고 그래요. 행정심판 기관. 예. 그래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한다. 알아도. 예. 자, 그리고 이 청구서는요. 이 청구서는 예, 피청구인에 제출해도 되고 위원회도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정확히 알아. 심판 청구는 위원회 하는 겁니다. 심판 청구는. 예. 그런데 이제 청구서 제출은 어디다 상관없다. 이거. 예. 청구서 제출은. 예. 자, 그리고 이 심판에 있어서 이제 관계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참가인이 있고요. 그리고 대리인이 있어요. 대리인. 그래서 이 참가인도요. 청구인 쪽 참가인도 있고, 예, 뭐 피청구인 쪽 참가인도 있고, 그러니까 청구인 관련된 참가인도 있고, 피청구인 관련된 참가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청구인 관련된 참가인을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피청구인 관련된 참가인을 이해관계 있는 행정청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 있는 제3자나 예, 행정청 여기가 이제 요 참가인이야, 참가인. 그리고 대리인도요. 여기 대리인 있고 여기 대리인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피청구인은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 대리인 선임해가지고 거의 안 하더라고요. 예, 피청구인은. 그래서 그 행정기관에 이제 행정 업무를 그 수행하는 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자가 이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찌됐건 여기도 대리인, 여기도 대리인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그 피청구인하고 요거 이제 대리인 쪽은 이건 제 생각은 별로 이제 안 중요해서 좀 이제 뺐고 청구인 쪽은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참가인도 중요하고. 예. 그리고 청구인 관련해서는 청구인 적격. 예. 그리고 청구인의 지위 승계. 그래서 요것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 요까지 써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 문제에 따라 이제 틀릴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거의 청구인 적격. 그럼 여기는 이제 먼저 그 청구인 써주고 청구인 능력 써주고 청구인 적격으로 이렇게. 예. 근데 살해 문제에서 청구인 적격이 나온다. 그러면 3번만 써줘야 돼. 1, 2번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약술로 나오면, 그러니까 이 심판법에서 약술로 나오면 이렇게 뭐 청구인 능력, 청구인 적격 쫙 써줘야 되는데 그 살해에서 청구인 적격 써야 될 일 있으면요 3번만 써줘야 돼. 3번만. 네. 지휘승계도 마찬가지예요. 한 장 넘겨봐봐요. 그 지휘승계도 제가 청구인 능력, 지휘승계 이렇게 놨는데 살해에서 이 지휘승계를 써야 된다. 그러면 3번만 써주는 거예요. 3번만. 예. 그 문제에 따라 이제 쓰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예. 자, 그리고 27페이지 보자고. 청구인 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 취소 변경 등을 구하기 위하여 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자를 말한다. 예. 자, 능력. 청구인은 자연인지 법인인지 불문하며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지 있는 경우 그 이름으로, 즉 법인 아닌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이름으로 그 말이야. 예. 법인 아닌 뭐 사단 재단 그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름으로 예,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자, 다음에 청구인 적격. 구체적인 행정심판에 있어서 적법한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예. 자, 청구인 능력은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게 다 있습니다. 예. 청구인 능력은. 예. 자, 그리고, 예. 자,
심판 청구서가 있는데 이 청구서에 자연인 이름, 법인 이름, 그리고 비법인, 요게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민법상 조합은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민법상 조합은 안 된다. 예. 자, 그리고 이 법인이나 비법인이 심판 청구한다. 그럴 때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심판 청구할 때는 그 사단은 대표자라고 그러고요, 재단은 관리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 관리인이 같이 들어가 이게. 예. 자, 그리고 이 자연인이 심판 청구를 한다 그러면, 예. 자, 그러면 여기는요, 예. 법정 대리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먼저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 피한지 후견인을 봐봐요. 예. 이 사람들은 법정 대리인이 심판 청구 대신해 줘야죠. 그리고 그런 자가 아니면 이제 본인이 심판 청구하겠죠. 이렇게 심판 청구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법정 대리인이 하는 경우는 이제 법정 대리인 들어가고, 뭐 이제 이 대리인 선임하면 상황이 틀리고요. 일단 이제 그 개별적으로 한다고 치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청구인, 그러니까 능력은 다 있는 거예요. 능력은 지금 이게 능력은 이거예요. 근데 이 적격은 뭐냐면 구체적인 행정심판에 있어가지고 적법한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자, 갑이라는 자가 이제 여기에 속해, 여기에 속해. 그리고 어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 영업정지 처분, 영업정지 받았습니다. 15살 되는 애가 사업자 등록할 수 있을까요? 그 생각해봐. 15살 되는 애. 미성년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돼요? 그게 일할 수 있잖아요. 15살 되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제 그 미성년 상태를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을 이제 받았어. 자, 그런데 이 갑의 친구가 A야. A야. 그래서 이 A가 행정심판을 청구를 한다. 그러면 A 이름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A 이름으로. 그러면 여기는 이 A는 지금 청구인 적격이 없는 거예요. 청구인 적격. 그래서 심판 청구는 할 수 있어. 적격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각하돼요. 각하. 적격 없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청구인 능력하고 청구인 적격은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 경우를 생각하면 청구인 적격이 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청구인 적격은 의의가 이제 그래야 되는 거야. 구체적인 행정심판에 있어서 적법한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자, 그 이제 적법한 청구인이 아니다. 자, 그러면 각하한다. 알아보세요. 자, 그리고 규정. 취소심판 청구인 적격, 무효동학심판 청구인 적격, 의무심판 청구인 적격. 다 외워. 그래서 취소심판 청구인 적격은, 취소심판은 처분 후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 그 사이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기억은 다 외워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그리고 이제 무효동학심판, 처분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의무행심판, 이건 앞에부터 다 해야 돼.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사례 논점으로 나오게 되면 해당 심판의 청구인 적격만 써주면 돼요. 근데 취소 심판으로 나올 확률이 아주 높죠. 근데 의무형 심판 쪽으로 나왔다. 의무형 심판은 청구인 적격을 써야 되는 겁니다. 취소 심판 써봤자 그 점수 안 줘요, 그.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자, 법률상 이익. 우리 이제 통설 판례는 협의의 권리뿐만 아니라 처분의 근거 백구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포함한다는 법률상 보호이익서를 제한다. 그러니까 이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해서 학설이 4가지로 대립하는데 4가지 학설 쓸 것도 없어요, 그거. 자, 통판이 법률상 보호이익서를 제한다. 그럼 법률상 보호이익설이 뭐냐? 그건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상 보호이익설에 따른 법률상 이익이 그거야. 협의의 권리뿐만 아니라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포함한다는 학설. 그게 법률상 보호이익설이에요. 그러면 그 법률상 보호이익설에 보니까 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는 말이 나오네. 그럼 법률상 보호되는 또 이익은 뭐냐? 그게 또 판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자,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이래놨잖아. 청구의 적격이 있다 이래놨잖아. 예. 자, 그리고 이 법률상 이익의 의무에 대한 학설이 4가지 되어가는데 법률상 보호 이익설이 통설이라고 그랬죠. 예. 자, 그리고 법률상 보호 이익설에 따른 법률상 이익이 협의의 권리 플러스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다 이거야. 이게. 예. 자, 그리고 협의의 권리는 처분 상대방이 갖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일정한 범위의 제3자예요. 그러면 그 일정한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것도 정해져야 될 거 아니야, 판례가. 일정한 범위가. 예. 그래서 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이게 지금 제3자의 범위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익이 있는 제3자. 예. 그래서 반사적 이익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반사적 이익은. 예. 자, 그렇게 하시고. 네. 자, 다음에 29페이지로 갑니다. 지위승계. 여기는 이제 당연승계가 있고 허가승계가 있죠. 예. 자, 당연승계 1번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2번 청구인이 법인이야. 근데 법인인 청구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그러니까 여기 그 지금 청구인 능력이 자연인, 법인, 비법인한테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자연인이 사망을 했다. 그리고 법인이 합병을 해서 소멸돼 버렸다 이겁니다. 예. 비법인은 요거 합병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자연인, 사망, 법인, 합병. 예. 자, 그러면 이건 누가 예. 그 청구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하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 그럼 뭐 상속인이 있겠네. 예. 또 그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 청구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 예. 자, 그 자가 지위 승계하고, 또 법인인 청구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했다. 그러면 합병 후 법인이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러니까 이 합병이 흡수합병이 있고 신설합병이 있잖아요. 뭐 흡수합병은 합병을 전속하는 법인, 신설합병은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 쓰기 싫으면 그냥 합병 후 법인이 그러면 돼요. 그래서 합병 후 법인이 그렇게 승계한다. 자, 그리고 지위를 승계했다. 그러면 뭐 신고해라 그 말입니다. 어디다? 위원회다. 예, 위원회다. 그 사유를 신고해라. 예. 자, 이게 이제 당연승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승계하고 신고한다. 자, 허가승계. 심판 청구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가 있다. 예. 자, 그런 경우는 위원회 허가를 받아 지위를 승계할 수 있어요. 이거 허가승계예요. 예. 자, 그리고 위원회에서 지위 승계 신청을 받으면 허가 여부에 대해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을 통지를 한다. 그리고 신청인은 위원회가 지위 승계를 허가하지 아니하면, 즉 불허가하면 결정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위원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허가 승계는 그까지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허가를 받게 되면은 뭐 당연히 승계하는 거고, 허가 못 받으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까지 이제 써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자연인 사망, 법인 합병 같은 경우는 여기는 예, 당연승계고, 예. 그리고 예, 권익을 양수한 자, 그러니까 양도 양수, 예. 권익, 그러니까 뭐 심판 청구와 관련되는 권익이 뭐 양도되거나 양수했다. 그러면 이제 양수인이 허가받아서 승계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자연인, 법인, 비법인이 청구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망이고 여기는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경우 있지만 여기는 합병이 안 돼요. 이건 비법인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비법인이 그래서 빠진 거예요. 여기는. 예. 아니 왜 빠졌냐 궁금하실 것 같고 하나도 궁금 않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예. 다음에 참가 제도입니다. 예. 아직도 안 넘어가네 이거. 자, 참가 제도. 예. 자, 참가에는 이제 이해관계인이에요. 자, 이제 서설 쪽에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행정청은 예. 해당 심판 청구에 대한 위원회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 참가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 심판 청구에 대한 위원회 의결이 있기 전까지다. 예. 자,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심판 참가를 인정한 것은 심려 적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참가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참가 제도 취지라고 그래요, 이것보다. 그래서 요걸 지금 같이 그냥 서술에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해관계인 그리고 참가 방법 요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여기는 이제 이 청구인 쪽이다. 이해관계 있는 행정청, 여기는 피청구인 쪽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참가 방법이 얘들이 신청해서 참가하는 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얘들한테 참가하라 요구해서 참가하는 거, 이 두 가지라 말이야. 자, 그래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봐봐. 당해 심판 결과에 의해 직접 자기의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는 자. 자, 그리고 행정청. 당해 처분에 대한 협의권 또는 동의권 등이 부여되어 있는 행정청. 예, 그대로 외워요. 예. 자, 참가 방법. 신청에 의한 참가. 이해관계인이 참가 신청을 한 후 그에 대한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참가하는 방법. 그리고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 신청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예. 자, 다음에 요구에 의한 참가.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심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구를 받은 이해관계인이 꼭 참가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대신에 통지는 해줘라. 참가할지 말지. 그래서 참가 여부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예. 그래서 참가인 관련해서 혹은 또 이제 참가제도 관련해서 이 정도는 좀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건. 예. 자, 다음에 자, 우리 이제 피청구인 이게 이제 그 처분청이나 부작위청이죠. 이제 처분청 그냥 생각하세요. 예. 처분청이 이제 행정청이죠. 행정청. 예. 그리고 이제 행정청이 예. 자, 해당 많이 있죠. 행정청은 뭐예요? 행정주체 기관 중에 있는 거죠. 예, 행정주체 기관 중에 거기 이제 행정청이 있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렇게 정해지는데, 자, 이 행정청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위원회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해당 행정청 그리고 이거 보자고. 그 해당 행정청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두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 해당 행정청의 어떤 처분이 있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심판 청구할 때는 그 해당 행정청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여기에다 심판 청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당 행정청에 행정심판위원회를 안 두는 그런 이제 국가의 행정기관들이 있어요. 행정기관의 장, 거기가 이제 행정청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자가 어떤 처분했다. 또 시도지사 어떤 처분이다. 자, 그러면 여기는 예,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 행정심판 청구해야 돼요. 그리고 뭐 시도지사 소속 행정청이라든가 시장군수 구청장의 처분이다. 그러면 여기는 그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심판 청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교도소장의 처분이라든가 그러면 교도소장, 그리고 여기 이제 요 지방검찰청장의 처분이다. 자, 그러면 여기는요, 지방교정청. 그리고 여기는 고등검찰청. 여기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직근상급 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이렇게 말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피청구인인 그 행정청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행정심판위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
저는 여기 한 번 해본 적 없고 여기 한 번 해본 적 없고 여기는 몇 건 해봤고 예. 거의 여기다 거의 여기 예. 거의 여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여기다가 이제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심판 청구를 한 그 사례 문제가 나오면서 아까 말했던 그 체류 불허 결정에 불복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한다. 예. 그게 취소 심판이 됐든 무효 확인 심판이 됐든 음형 심판이 됐든 자 이때는요. 예. 그 체류 불허 결정을 누가 하냐면 네. 출입국 외국인 청장 하거든요. 출입국 외국인 청장이 이게 그럼 거기는 예. 해당 행정청에 행정심판 두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 두지 않아. 근데 국가행정기관 맞죠?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에다가 심판 청구를 해요. 예. 뭐 그런 경우 예. 그 소관행정심판위원회가 어디냐? 예. 거기서 뭐 설명하라. 그러면 이거 설명해 줘야죠. 이거 중앙 이거. 예. 예. 그래서 그 한번 이쪽에서 문제 나왔다고 그랬죠. 서울시 무슨 구청장의 처분에 불복해서 심판 청구하는 경우. 그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디냐? 예.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였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한번 출제됐어요. 그리고 중앙 쪽은 제일 많이 하거든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쪽을 좀 정리해둬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소설 해당 행정청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외에 또 안 넘어가려고요. 자,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예. 자, 그리고 시도지사죠. 교육관 포함. 또 시도의회 등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한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예, 그 전현희 위원장이셨던가 그분 때문에 말이 많이 나왔었죠. 예.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습니다. 예, 국무총리 소속으로.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누가 있고 부위원장이 3명이 있어요. 여기서 부위원장이 3명. 예, 그거 알아도. 그래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이렇게 들어가. 자 구성. 그러니까 이 목차는 여기 설명하라 그러면요. 예. 소설 쪽에 뭘 좀 쓰고 구성 회의 소위원회까지 써줘야 되거든요. 소위원회. 예. 자 그래서 그 이제 구성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을 4명 이내 4명 이내로 한다. 그리고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중앙행심위는 상임위원이 있고 비상임위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임위원은 자 공무원입니다.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비상임위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유촉한다. 예, 이거 공무원 아니니까 그래요. 이건 예. 그래서 유촉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3번은 상임위원, 4번은 비상임위원입니다. 자, 다음에 회의. 중앙행심위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또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되 2명 이상의 상임위원이 포함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소위원회에서 심리 의결하는 경우를 빼고는 예, 9명이서 하죠. 9명. 예, 9명. 9명에 위원장 들어가고 그리고 상임위원 들어가고 그리고 비상임위원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9명으로 회의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가 들어왔어. 예. 그럴 때는 회의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은 4명으로 해요. 4명으로. 예, 4명으로. 예. 여기는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2명. 그래서 여기 2명, 여기 2명 해가지고 이렇게 4명으로 해서 회의 구성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운전면허 이제 뭐 그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그래요. 자, 그래서 그 4번 소위원회는 여기는 이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이제 불복해서 심판 청구하는 경우다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을 심리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법조문이 둘 수 있다 그래. 옛날에 그 행정법 문제에서 그런 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소위원회 관련해서 뭐 두어야 한다. 이제 그래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해가지고 예, 객관식에서는 그따구로 하는데 주관식은 그냥 두어야 한다 이래도 돼 그냥 소위원회 둘 수 있다. 법조문은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중앙행심위 그 구성과 회의는 좀 정리하세요, 이게. 그래서 우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이게. 예. 자, 좀 쉬었다 하시죠. 예.